예.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보고를 간략히 해주셨는데요. 업무 보고 현황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입장을 파악하기가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는 취지는 일면 태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입장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쟁점별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론적인 그 사례 공수처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의 각각의 모습에 대한 일부 의견을 첨언한 것이고 기본적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법조계와 관련된 아니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저는 위헌적인 요소는 좀 빼고 도입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 자체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하면서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는 그런 논의사항을 안고 출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제가 입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설치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설치를 전제로 했을 때에도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간결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그다음에 설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국회 내에서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고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워낙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입되는 과정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과정에 지금 삼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아니면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이 논쟁으로 좀 올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빼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도입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공수처의 생각입니다.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여러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관 이기주의로 공수처 도입에 별도의 입장을 갖지 않는다라고 국민이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데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호하게 기술된 것이 그냥 기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십니까? 공수처가 도입 지금 현재 법안대로 한다면 자칫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제안이 돼 있고 의원들의 법안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설계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이 자리에도 상존합니다. 저희 내부에도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어느 한 아직 의견으로 검찰의 집약하기, 의견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의견으로 집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 내용이 있어서 일단 예. 세월호 침몰 당시에 2014년도 검경 합수부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조사 실험을 의뢰를 했고 실험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간보고 방식으로 검찰에 보고를 했고 이후에 중간보고 이후에도 구속 모형 실험을 추가 실시해서 10월 말 최종 보고서를 검찰에 납품했습니다. 이제 연구소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납품을 하겠죠.
그 납품된 내용을 보면은 구성 모형 실험과 컴퓨터 조종 시뮬레이션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4년간 은폐했다, 국민을 속여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주요 촌물 원인을 조타수의 무리한 급선의 시도에 따른 급변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월호가 견디지 못하고 보건성이 떨어진 세월호가 견디지 못하고 좁은 U자 형태로 돌았다는 그런 항족도를 나타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다른 실험의 하나인 자유항주 모용 실험 결과를 은폐했던 겁니다. 당시에 연구소에서 행한 실험 결과는 완만한 U자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말고 실제 한 실험에서는요. 그런데도 이 결과가 숨겨지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만 제시되면서 급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최근에 4년이나 지나서 선체조사위에서 진행한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모형 실험에서는 가능한 조건 모두 넣어봐도 4년 전 검찰이 주장한 그런 급변침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4년 전에 은폐된 것으로 얘기되는 모형 실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제가 확인한 연구 용역 계약서에는 보니까 자유항주 모형 실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항주 모형 실험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다르게 실제로 뭐 프로펠러 타 달고 이제 실제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검찰에 납품이 안 된 겁니다.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납품은 안 된 거죠. 최종 보고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은폐 시도도 또 있습니다. 4년 전 당시에 그 연구소에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분석 실험 총괄 수행을 한 사람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금 선체조사위의 비상임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4년 전부터 연구소에서 선체 모형 자유항주 모의 실험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해 온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발주를 했는데 계약서에 엄연히 금액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납품은 받지 않고 그분은 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득 불가능합니다. 당시 누락은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결과를 뭐 보고받지 못한 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도 책임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점 하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실험했던 내용이 구체적인 수치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법정에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럼 다시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장기간 소요될 기간이 소요될 예정에서 검찰 단계에서는 증거로 이렇게 법정에 제출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걸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그런 보고를 받았고 지금 예, 이재정 그래서 나중에 보충 질의해 주시고요. 네, 예. 그 당시에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내용이었다고는 네. 보고를 예, 받았습니다. 총장도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재정 의원님,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보충 질의해 주시자고요.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뭐 검찰 개혁 방안이나 또 주요 계획 쟁점에 대한 의견 뭐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거도 잘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내용들을 아무리 열거해도 검찰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런 개혁 방안들도 다 믿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려서 몇 가지 좀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총장님이 안 보인다. 서울지검장만 보인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를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아마 다른 그렇게 지검은 보이는 거 수사 안 아니겠습니까? 합니까? 다른 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상대적인 비중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 하명 사건만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수사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 눈에 보이고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된 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무리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그런 사건은 검찰에서 과감히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판단에 총장님이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수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약간 이 보고 내용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별개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이런 게?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된 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입법례도 없죠. 다른 나라에. 외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민을 수사하는 수사기관 어떻습니까? 특정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수사기관 이거 어떠세요? 특정 분야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기구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필요하겠죠. 네.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나 특정 인물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기구는 많지 않은 이거 거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기관이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를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거기 담당 검사들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건 눈에 보여요. 지금 저 법무부에서 탈검찰화 주장해 왔죠. 왜 탈검찰화 합니까 법무부가? 검찰하고 관계없어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견제 균형하는 그런 기관들입니까? 나는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탈검찰화해서 거기 이 국장들 검찰에 복귀시키고 그 자리에 누가 차지했습니까? 자꾸 그렇게 검찰은 민변 또 법원은 우리법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받게 되고 차지한다면 말이죠.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가 몇 프로나 됩니까? 그 5% 10%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런 자리에 배치를 하더라도 그런 정도만 배치를 해야죠. 뭐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거 필요합니까? 과거 검찰이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적법 절차나 인권 옹호에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자, 있는데 보십시다. 저희들이 보십시다.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검찰이 뭘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 다 그 나름대로 체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 법적인 기관들이 있음에도 그 뒤에 말이지 임시적으로 이런 과거사위원회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검찰 수사를 뒤엎는다든지 그 정상적입니까? 우리 노무현 정권 때 법원에서도 말이죠.
과거사위원회에서 주로 간첩 사건들 이런 것들만 조사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뒤엎었어요. 1심, 2심, 3심 다 제대로 통과된 판결들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그 법무부에서 위원회 만들었는데 위원장이랑 그 위원들이 다 누굽니까? 9명 중에 6명이 민변 출신이에요. 그래가 뭘 조사하겠어요? 이런 이념 내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 뒤엎게 되면 나라가 이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 일을 해야지. 과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완전히 목을 매달다시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그래서 검찰이 어려운 지금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좀 총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잘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업무를 임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보고를 간략히 해주셨는데요. 업무 보고 현황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입장을 파악하기가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는 취지는 일면 태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입장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쟁점별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론적인 그 사례 공수처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의 각각의 모습에 대한 일부 의견을 첨언한 것이고 기본적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법조계와 관련된 아니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느 한 아직 의견으로 검찰의 의견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의견으로 집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 내용이 있어서 일단 예. 세월호 침몰 당시에 2014년도 검경 합수부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조사 실험을 의뢰를 했고 실험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간 보고 방식으로 검찰에 보고를 했고 이후에 중간 보고 이후에도 구속 모형 실험을 추가 실시해서 10월 말 최종 보고서를 검찰에 납품했습니다. 이제 연구소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납품을 하겠죠. 그 납품된 내용을 보면은 구속 모형 실험과 컴퓨터 조종 시뮬레이션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4년간 은폐했다. 국민을 속여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주요 첨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호하게 기술된 것이 그냥 기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십니까? 공수처가 도입 지금 현재 법안대로 한다면 자칫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병준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제안이 돼 있고 의원들의 법안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서 가부, 그러니까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설계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이 자리에도 상존합니다. 저희 내부에도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진행되어 왔고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워낙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건 하나를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입되는 과정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과정에 지금 삼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아니면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이 논쟁으로 좀 올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빼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도입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공수처의 생각입니다.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여러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이기주의로 공수처 도입에 별도의 입장을 갖지 않는다라고 국민이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데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그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저는 위헌적인 요소는 좀 빼고 도입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 자체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하면서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는 그런 논의사항을 안고 출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제가 입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설치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설치를 전제로 했을 때에도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간결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그다음에 설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국회 내에서도 상당 부분